노후를 준비하는 60대 가장들의 이야기는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죠? 누구나 내 노후는 안정적일 거야 라고 믿지만 현실은 달라요. 생활비가 부족해 마음 졸이고 부채에 시달리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사실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글에서 알려드릴 노후 생활비 실패의 두 가지 핵심 이유만 알고 제대로 준비하면 누구든지 불안한 노후에서 한 발자국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감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례는 62세 김현수 씨입니다. 그는 35년간 중소기업에서 평범하게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지만 막상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모자랐죠. 특히 의료비와 갑작스런 집수리 비용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 첫 해는 큰 문제 없이 지냈지만 두 번째 해부터 생활비 부족으로 적금을 깨고 카드비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왜 준비를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라며 자책했습니다. 김 씨 사례는 대부분의 60대 가장들이 겪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65세의 박정혜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조기 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했고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두 분 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지출이 늘어나면서 자녀 지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박 씨 부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계산과 자산 운용 두 가지였습니다. 은퇴 전까지 꼼꼼하게 생활비를 점검하지 않았고 보수적인 자산 배분으로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불어나며 노후가 불안정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0대 자영업자 이성호 씨입니다. 그는 50대 중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했지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어요. 고정적인 월 수입이 사라지자 생활비가 부족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결국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업할 때는 돈 벌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생활비와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노후 생활비 실패의 두 가지 핵심 이유.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확한 생활비 산정의 부재이고 둘째는 자산 운용의 실패입니다. 첫째, 정확한 생활비 산정 없이 은퇴를 맞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많은 분들이 은퇴 전까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아요.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금, 개인저축만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현실을 간과합니다. 생활비에는 기본적인 식비, 주거비, 교통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예상치 못한 지출이 포함되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금세 돈이 모자랍니다. 김현수 씨 사례처럼 갑작스러운 집수리나 병원비가 들어가면 당장 현금 흐름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죠. 둘째, 자산 운용 실패입니다. 은퇴 후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늘어나는데 자산을 안전 자산에만 묶어두면 돈의 가치가 줄어듭니다. 박정혜 씨 부부 사례처럼 너무 보수적으로만 자산을 운용하면 결국 물가 상승에 맞서지 못해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너무 공격적인 투자로 큰 손실을 입는 경우도 위험하지만 균형 잡힌 자산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반드시 실제 생활비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은퇴 전 최소 12년간 본인의 월별 생활비를 체크하며 기본 생활비 외에 의료비, 교통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생활비와 여유 생활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김현수 씨처럼 실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요. 둘째, 자산 운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은퇴 전 재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안전 자산과 적절한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상품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박정혜 씨 부부처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만 쌓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하니까요. 현실적인 팁과 사례.
이성호 씨처럼 자영업을 했던 분들은 은퇴 준비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씨는 재무 상담을 통해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했고 일부 자산을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 월 생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소득 창출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다른 팁은 비상금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꼭 생기니까요. 김현수 씨 사례에서 보듯 비상금이 없으면 카드 빚이나 대출로 연결되면서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노후 재무 계획을 공유하세요. 박정혜 씨 부부는 자녀와 상의하지 않고 자금을 썼다가 오해와 부담을 키웠습니다. 투명하게 계획을 세우고 소통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도움을 받을 기회도 늘어납니다. 마무리하며 60대 가장들의 노후 생활비 실패는 사실 몰라서가 가장 큽니다. 준비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두 가지만 챙기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내 생활비를 정확히 알고 자산을 균형 있게 운용하는 것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늘 당장 내 지출을 점검하고 재무 전문가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불안한 노후가 아니라 안정되고 행복한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작성한 내용에 이어 전문가의 시각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실제 활용 가능한 사례, 수치, 팁, 주의사항을 담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문체는 친근한 구어체이되 정보 깊이는 전문가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자산 운용은 어디부터 손대야 하나요? 오늘 이 부분을 실전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1. 내 생활비 계산 이렇게만 하세요. 우선 생활비 계산의 핵심은 구체성입니다. 막연히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패 확률이 급상승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후 월 생활비 평균은 부부 기준 260만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이는 평균치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실전 팁. 지난 6개월 1년간의 지출 내역을 모두 체크해 보세요. 카드 명세서, 통장 이체 내역, 현금 지출을 모조리 적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이 귀찮지만 은퇴 후 생활비 실패를 막는 첫 단추입니다. 기본 생활비와 변동 생활비를 구분하세요. 기본 생활비 식비, 주거비, 관리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등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변동 생활비, 경조사비, 의료비, 여행비, 취미활동비, 자녀 지원금 등 불규칙하게 나가는 비용. 의료비는 현재보다 1.52배로 예상해 두세요. 60대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약값 비급여치과 치료검진 비용 등으로 월 20만 30만 원 추가 지출이 흔합니다. 주택 유지 보수 비용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20년 된 아파트라면 은퇴 후 10년 내 외벽 보수, 배관 교체, 엘리베이터 교체 등 관리비 외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연 100만 300만 원 단위로 갑자기 생기기에 생활비와 별도로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2. 자산 운용. 어떻게 해야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까? 두 번째로 자산 운용입니다. 많은 60대 가장들이 이제 투자하기엔 늦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적 투자 대신 안정적이고 분산된 운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 뿐이죠. 전문가 시각 팁. 현금 비중을 23년치 생활비 수준으로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최소 6천만 9천만 원은 현금성 자산예금, CMA, MMF 등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기 불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생활 유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60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지만 연기하면 연 7.2%씩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최대 5년 연기 가능.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수령 예정이면 65세까지 연기하면 약 135만 원으로 늘어나죠. 단, 연기 중 사망하면 연기분을 못 받는 리스크도 있으니 가족력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 채권, 배당형 펀드 비중을 재조정하세요. 보통 60대의 자산 배분 모델은
주식 3,040%, 채권형 금성 자산 6,070% 비중이 권장됩니다. 배당주 ETF나 채권 ETF의 일부 자산을 편입해 매월 배당이자를 생활비로 활용하면 연금 외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IRP 투자 비중도 점검하세요. IRP를 전액 원리금 보장 상품에 두면 연 2% 내외 수익으로는 물가 상승을 못 따라갑니다. 최소 30%는 TDFTA RGT 데이트 펀드나 채권 ETF 등 저위험 상품으로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3. 실전 사례로 배우는 전략. 사례 1. 63세 퇴직 공무원, 생활비 재점검으로 불안해소. 63세 박성호 씨는 월 국민연금 180만원과 퇴직연금 12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지만 매달 50만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는 1년간 카드 통장 지출을 분석했고 보험료 40만원과 통신비 15만원을 과도하게 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보험 리모델링으로 25만원을 줄이고 인터넷 휴대폰 요금제 변경으로 10만원을 절약해 월 35만원을 세이브했습니다. 이렇게 숨은 지출을 잡는 것만으로도 적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사례 2. 66세 부부, 현금 보유만 하다 가치 하락 체감. 66세 이정숙 씨 부부는 2억 원을 정기예금으로만 보유했지만 매년 3%씩 물가가 오르자 실질 구매력이 빠르게 감소했습니다. 재무 상담 후 1억 원은 채권 ETF와 배당주 ETF로 분산해 연 45% 수익을 목표로 운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유지했습니다. 현재 배당이자로 월 35만 4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추가 확보해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사례 3. 60대 자영업자, 국민연금 수령 연기로 수입 증대. 61세 자영업자 최영수 씨는 국민연금을 65세까지 연기하기로 하고 대신 4년간은 IRP와 예금을 생활비로 활용했습니다. 덕분에 65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3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나 이후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만 건강과 기대 수명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이므로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치길 권장합니다. 4.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지나친 고수익 추구는 금물.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되돌릴 시간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녀 지원금 한도를 미리 정하기. 노후 자금을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과도하게 내주면 본인 노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옵션으로 검토. 65세 이상 보유주택이 9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활용 가능합니다. 5. 마무리 조언. 60대 가장들이 노후 생활비 마련에 실패하는 이유는 모호한 생활비 계산과 자산 운용의 미흡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처럼 생활비를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자산 운용을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하면 불안한 노후가 아닌 계획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